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면서 3월 금리 인상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미국인들은 온라인 쇼핑에만 2,04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에도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치매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인사회 무관심 속에 윌셔 주민의회 한인 대의원이 급감했습니다. 한인사회 현안에 대한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단일 의료보험 제도를 현실화하는 법안을 5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한인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끝도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면서 3월 금리 인상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돼 1982년 6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10월에서 11월 물가가 0.8% 오른 것에 비해 11월에서 12월엔 0.5% 오르는 데 그쳐 월간 상승률은 한 달 전보단 살짝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라며 자동차와 주거비, 특히 음식 같은 필수품의 가격 오름세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ore modest increase in food prices. When you strip those out and you look at what's left, what's known as core prices, we're not seeing that deceleration. The monthly pace is still elevated, and even core prices are up at the fastest pace in 31 years. 실제로 중고차와 식료품 가격이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했던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공급망 차질을 빚은 게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갈수록 더 커지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3월 금리 인상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기록적 물가 상승이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으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높은 수준의 물가지수 발표에도 오늘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11% 상승한 36,290.32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8%와 0.23%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지 않은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에 금융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지난 연말 연휴 때 온라인 쇼핑 많이 하셨나요? 지난 연말 미국인들은 2,045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온라인 쇼핑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대목 시즌 온라인 쇼핑 액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온라인 쇼핑으로 쓴 돈이 무려 2,045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나 증가한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온라인 쇼핑액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도비가 분석한 지난해 12월 온라인 물가 상승률은 3.1%로 19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액수는 늘었지만 온라인 쇼핑액 상승률은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연말 성수기 온라인 매출은 최소 13% 이상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 말에는 전년 동기보다 32%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온라인 쇼핑 증가세 둔화는 낮아진 할인율과 공급 차질로 재고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악화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환자의 건강인데요.
한인 사회에서도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특강이 열리고 있는 코리아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어르신들이 특강에 집중하며 노트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 질문하는 어르신도 눈에 띕니다.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과거도 잊어버리고 또 식구도 몰라보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몰라보고 그게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 속에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건강한 음식 섭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알츠하이머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는 코로나19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620만 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 40만 명 더 발생했고 이는 7%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실내 생활이 늘면서 활동량이 감소해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그리고 간이나 간염 같은 경우 탈수 증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걸린 사람들의 치매 인구나 알츠하이머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적당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통해 햇빛을 쏘이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술과 흡연은 피해야 합니다. 전문 의사들은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비만을 관리하는 것도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개학 이틀째를 맞은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생과 교직원 중 지금까지 7만 8천여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경우 전체의 17%, 교직원 중에는 15%가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30%는 첫날 결석했으며 교사 2천여 명도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2,800여 명의 대체 교사를 투입했다며 교육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환자도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 WHO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내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7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흘 전 7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모든 사람이 오미크론 변이에 한 번은 노출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을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입원 환자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4주간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6만 2천여 명이 쏟아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반면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맞았던 남아공과 영국에선 확산세가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중순 하루 3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쏟아지던 남아공은 5천 명대로 확산세가 꺾였고 영국도 지난주 하루 22만 명이 확진됐지만 최근 13만 명 안팎을 기록하며 정체된 모습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한 주 전 세계 1,5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Omicron causes less severe disease than Delta, it remains a dangerous virus, particularly for those who are unvaccinated. 세계보건기구는 입원 환자의 절대 다수가 백신 미접종자라면서 백신 접종이 사망과 중증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박람회에 참석했던 한국 기업인들이 대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내 오미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덕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박람회.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이후 귀국한 사람 7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의 88%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만큼 감염 가능성이 큽니다. CES 출장자들을 포함해 어제 하루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388명이었는데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경우 환자 수가 2, 3일에 2배씩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민간 동네 병원들도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해야 구급차 출산이나 응급수술 거부 사태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 진료, 민간 의료기관은 비코로나 진료라는 이분법적 전략으로는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감염자 40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명은 무증상이었고 가벼운 폐렴 증상은 6명에게서만 확인됐습니다. 3차 접종 시 모든 연령대에서 오미크론 항체가 10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모레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열린 정부 여당 회의에선 오미크론 확산 우려를 고려해 2주 정도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논의됐습니다.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보상하는 게 낫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 무관심 속에 윌셔 주민의회 한인 대의원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도 한인 단체들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인사회 현안에 대한 불이익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선거에서 모두 5명의 한인 대의원이 선출됐던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최근 1명이 사임하고 또 다른 2명은 출석 미달로 사실상 제명 처리 수순에 놓였습니다. 지난 2018년 한인타운 분리한 사태 직후 한인 대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윌셔 주민의회. 이제는 계속되는 무관심 속에 아예 한인 목소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인 대의원들이 잇따라 사임하거나 제명되면서 이제는 대의원 수가 2명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크게 우려됩니다. 실제 윌셔 주민의회는 지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한인단체들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의 협력 요청은 무시하고 시의회에 최종 제출된 단일화된 선거구 지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앞으로도 그 주민의 역할이 점점 커질 거예요. 내년에 이제 선거가 또 이제 주민의 선거가 나오는데 많은 그 한인들의 그 목소리를 좀 그 대표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시정 참여의 밑바탕인 주민의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풀뿌리 정치부터 한인들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단일 의료보험 제도를 현실화하는 법안을 5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실상 국가 의료보험 체계로 가는 건데 자세한 내용 이사명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단일 의료보험 법안이 5년 만에 다시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단일 의료보험은 한국과 같이 하나의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일 의료보험은 지난 2017년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증세 대상은 연간 $200만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과 연소득 $15만 이상을 버는 개인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지사 선거 때 단일화 의료보험 제도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단일 의료보험 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보건위원회를 거쳐 캘리포니아주 하원을 오는 31일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LA 한인 대형 의료업체 액티브 USA의 이돈 회장이 또 거액의 장학기금을 기부해 화제입니다. 영남대학교는 이돈 회장이 최근 $200만 쾌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모교인 영남대에 기부금을 낸 건 이번이 3번째로 기부액만 총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영남대 측은 이 회장이 설립한 월산 장학회는 교내 개인 장학회 중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이돈 회장은 지난 1986년 도미에 액티브 USA를 창업했고 현재 퍼시픽 시티뱅크 이사, 세계 한상대회 리딩 CEO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배우 조합상인 세그 어워즈의 앙상블 최고 연기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앙상블상은 한 해 최고 연기력을 보여준 드라마 출연진 전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호연 등은 TV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각각 지명됐습니다.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산타모니카 바커행어 이벤트홀에서 개최됩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단체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한 곳을 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입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들은 대부분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부품 조달 업무 등을 담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It's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provocations, it must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제재 카드를 꺼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가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북한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략 폭격기와 정찰기까지 띄워 견제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탄두부가 원뿔 형태로 지난 5일 쏜 것과 같은 기종입니다. 당시보다 변칙 비행 거리와 사거리는 모두 늘어나 1000km 목표물을 정확히 때렸다고 북한은 자랑했습니다. 거리 600km 개선에서부터 활공체 도약하며 240km 강한 선의 기동을 수행하여 1000km 서역의 설정 표적을 군 당국이 탐지한 사거리는 700km 이상이어서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변칙 비행으로 우리 레이더망에서 벗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하강하던 비행체는 왼쪽으로 방향을 꺾고 동해 먼바다에 떨어졌는데 일본 정부가 예상한 궤적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세 번째. 이번을 최종 시험 발사로 규정한 뒤 대성공을 거뒀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0년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 이후 처음으로 발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외곽 매체인 조선신보도 경이적인 사변이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언했지만 괌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진화적 개발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화성 8형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를 통해서 활공 비행 능력까지 미국은 부쩍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비원비 전략폭격기 2대와 공중급유기가 동해를 둘러봤고 한반도 상공에는 정찰기가 동시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서부 해안에선 이례적으로 15분 동안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는데 백악관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미국 노바백스가 만든 코로나 백신이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독감이나 비형 간염 주사처럼 그동안 우리가 흔히 맞아왔던 백신과 만드는 방식이 같아서 좀 더 안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백스 백신 사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정부가 노바백스와 4천만 회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만듭니다. 현재 접종 중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이지만 노바백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바이러스 표면의 돌기 단백질을 우리 몸이 경험하도록 해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세포 침투를 막는 원리인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인체 스스로 돌기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지만 노바백스는 돌기 단백질을 외부에서 배양해 인체에 투입합니다. 인플루엔자나 비형 간염, 자궁 경부암 백신에도 사용된 익숙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접종되었던 다른 질환을 타겟으로 한 백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미접종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방 효과는 90%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상 반응은 근육통, 두통 등 대부분 경증으로 며칠 안에 없어졌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1인용 주사제 형태로 냉장 배송돼 손쉽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2번 맞아야 하고 간격은 3주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부터 미접종자의 1차, 2차 접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3차 접종은 추가 허가가 필요해 당장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SBS 박수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설 연휴를 맞아 한국행 항공권 특가 판매를 시작합니다. 전국 각 지역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의 설 연휴에 맞춰 한국행 항공권 특가 판매와 기내 면세품 특별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진행되며 아시아나 고객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탑승 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국행 고객을 위한 $689부터 시작되는 편도 항공권을 제공하며 기내 면세점도 $100 이상 결제 시 $15가 추가 할인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일부 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 위생환경국은 전체 직원의 15%가 코로나로 업무에서 빠진 상황으로 LA 북서부 타자냐 지역에서 수일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저소득층 가정에게 매달 $30의 인터넷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랩탑이나 데스크탑, 태블릿 PC 등을 구매할 경우 $100를 할인해준다며 저소득층 가정에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노스 조지아 지역에 눈이 오고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요일 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며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와 눈이 내리면서 한파가 찾아와 기온은 20도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샌디에고시가 갱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부 해안가 공공주차장의 야간 주차 금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시정부는 현재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주차가 금지돼 있는 토리파인스 시티공원과 오션비치, 뉴포트 애비뉴, 벤투라 코브 등 지역의 주차 금지 시간대를 연장해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는 4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는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국은 앞으로 몇 주간 확진자가 쏟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